든든한 우리 집 주치의와 함께하는 시간 닥터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김재욱 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키 건강플러스 시청자 여러분, 인터벤션 영상의학 전문의 김재욱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어떤 질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요? 김민희 아나운서께서는 혹시 남성 불임하면은 이제 어떤 원인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비만 정도? 네. 그것도 되게 중요한 원인이 중에 하나죠. 우리가 치료 가능한 질환 중에서 정계정맥류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좀 생소하실 텐데,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음낭에 구불구불한 혈관, 그러니까 하지정맥류에서 보이는 그 혈관 같은 게 음낭에 생기는 그런 질환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남성 불임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금 밝혀져 있고,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요. 일단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영상의학과 전문의 아니신가요? 근데 네, 정계정맥류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요? 네. 이게 약간 좀 매치가 좀 안 돼서요. 네. 좀 생소하실 겁니다. 영상의학과 내에 이제 다양한 파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진단을 하는 파트가 있고, 또 치료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특별히 인터벤션 영상의학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영상 장비를 이용해서 아주 가는 관으로, 병변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치료하는 미세침습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파트가 인터벤션 영상의학입니다. 그 대학병원 같은 데서는 주로 이제 간암 치료, 간암 색전술이라든가 자궁근종에 대한 색전술, 오늘 말씀드릴 이런 정맥류에 관한 치료들, 이런 미세침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주제인 또 정계정맥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이렇게 나오셨군요. 알겠습니다. 앞서서 정계정맥류가 불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 병명이 그렇게 익숙하게 들리지는 않거든요. 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앓고 있는지 비교적 흔한 질환인지 좀 궁금하네요. 네. 정계정맥류는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남성이 한 10에서 15% 정도에서 발생할 정도로 되게 흔한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남성분들 한 10분 줄 모여 계시면은 그중에 한 분은 있다 할 정도로 많죠. 제가 이제 어느 한 방송사하고 같이 해서 이제 건강검진, 초등학교 한 4, 5, 6학년 아이들을 이제 검진을 해봤는데 그 중에서 한 11% 정도에서 발견이 됐고,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한 그런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주변에서 아주 흔히 있는 그런 질환이죠. 초등학생들에게서도 이 질환이 발견이 된다고요? 네. 그러면 연령대별로 발병률이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까?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계정맥류라는 질환 자체가, 대부분은 이제 선천적인 이유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때부터, 발견이 되고, 나이가 많아지면서 더 많이 발견되는, 그러니까 특별히 발생이 더 늘어난다기보다는 원래 소인이 있던 아이들이 커가면서 발견이 이제 되는 그런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한 20대에서 30대 정도에 가장 많이 발견되게 되죠. 근데 사실 좀 겁이 났던 게요. 이게 불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 질환을 앓고 있어서 불임이 될 수 있는 건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네. 지금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이제 남성 불임의 가장 큰 원인 하면은 정계정맥류입니다. 그래서 1차성 불임, 즉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전혀 갖지 못하는 그 난임 부부에 있어서 남성이 한 35% 뭐 이 정도에서는 정계정맥류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2차성 불임, 그러니까 첫째 아기는 가졌는데 둘째 임신하려고 했을 때 임신이 되지 않는 그런 남성에서 거의 한 80% 이상에서는 또 정계정맥류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난임인 부부에서 정계정맥류가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그 연관성은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난임이다 그러면은 이제 여성분들을 많이 원인을 찾죠. 그래서 여성분들이 산부인과 가서 막 검사도 하고 하시는데, 평균적으로 한 남성이 한 40% 정도 원인이 되고 여성이 한 40%, 한 10%는 이제 두 분이 다 원인이 되는 경우, 한 10%는 이제 모르는 이런 경우인데, 그래서 일단 이렇게 난임인 경우에는 남성분이 먼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정계정맥류가 그러면 남성 불임에 어떻게 원인이 된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는지 궁금해지거든요. 네. 이거에 대해서 뭐 여러 연구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맥이라는 거는 이제 말단에서 심장으로 보내지는 길입니다. 이게 잘 순환이 돼야 되는데, 정계정맥류가 있는 경우는 그 노폐물이
잘 빠져나가질 못해서 음낭 내에 안 좋은 노폐물이 축적이 되면서 네. 그로 인해서 이제 환경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원인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음낭의 온도가 정상에서는 한 2, 3도 정도 좀 낮습니다. 옛 어른들께서 그러시죠. 남자들은 좀 차갑게 키워라. 네. 네, 그게 이제 음낭이 좀 시원해야지 정자 생성도 잘 되고 하니까 나오는 거 아마 생활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정계정맥류가 있는 경우는 그 피가 역류되면서 온도가 실제로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정자 생성에 문제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불임이 생기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만약에요, 네. 이 정계정맥류 때문에 난임이 됐다고 가정을 하면 네. 혹시 치료를 받으면 이 난임도 극복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건 이제 상태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느 환자분은 오셨는데 거의 무정자증으로 오시는 분도 계세요. 좀 안타깝지만 네. 그렇게 나빠진 경우에는 정상 임신을 할 정도로 좋아지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정상보다 약간 낮은 정도라 하면은 치료받은 다음에 충분히 자연 임신 될 정도로 좋아져서 어느 시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느냐 이게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치료받을수록 좋은 건가요? 네, 일단 문제가 있으면 빨리 치료받는 게 좋긴 한데 네. 또 그렇다고 해서 아무 증상도 없는데 치료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정계정맥이 있는 분들이 불임이 될 가능성은 높지만 네. 검사를 해서 아주 건강하게 이상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정기적으로 관찰하셔도 되고 그렇지만 거의 상태가 나쁘다 그러면은 그때는 빨리 치료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일부러 빨리 치료할 필요는 없다라는 네,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근데 이제 정계정맥류가 이제 불임, 난임과도 연관이 있지만은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그 약간 민망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고환의 건강과도 좀 연관이 깊은 만큼 약간 남자들의 성기능 장애와도 좀 연관이 있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뭐 민망한 질문은 아니고요. 되게 중요한 질문이죠. 아, 그래요? 근데 그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네. 일반적으로 정계정맥류가 있다고 해서 꼭 그러니까 성기능 장애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고환이 온도에 좀 취약하거든요. 네. 근데 고환에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을 만들어내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역시 온도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서 너무 심하게 진행된 경우는 그 세포에서 남성 호르몬을 만드는 게 좀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성기능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네. 아주 심하게 진행돼서 그 고환에 그 남성 호르몬을 만드는 세포가 망가질 정도로 진행된 경우에는 성기능에 문제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건요. 그러면 정계정맥류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뭐 난임, 네. 성기능 장애 말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계정맥류는 대부분 별 증상이 없다는 게 네. 없습니다. 근데 많이 불편해하시는 것들은 이제 통증, 통증인데 주로는 이게 묵직한 통증입니다. 이게 피가 몰려서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서 있거나 오래 앉아 있거나 그럴 때 네. 음낭 쪽에 이제 묵직한 통증이 생긴다든가 그리고 이제 너무 심한 분들은 음낭이 많이 처집니다. 그러면은 네. 청바지나 이렇게 꼭 끼는 바지를 입기를 상당히 불편해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 중에는 이렇게 청바지 입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이렇게 많이 늘어져서 그러니까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은 별 증상이 없지만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임이라든지 저는 성기능 장애 말고 혹시 다른 질환으로 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여쭤봤는데 네네. 증상을 알려주셔서 네네. 혹시 어떤 질환에 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계정맥류가 있다고 해서 네. 그걸로 인해서 뭐 심장이나 다른데 기능적인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지만 이제 반대로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우렬성 심부전증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질환 때문에 2차적으로 네. 그런 정계정맥류가 생길 수는 있지만 정계정맥류가 이렇게 특별히 다른 문제, 그 질환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뭐 또 증상을 말씀해 주신 김에 증상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볼게요. 기본적으로 통증, 처짐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는 또 대부분은 또 증상이 없다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거든요. 네.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정리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계정맥류가 이제 아주 경미한 단계부터 심한 단계까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미한 단계에서는 대부분 별 증상을 못 느끼시다가 네. 정계정맥류가 심해지면서 증상을 느끼시게 됩니다. 그래서 심해졌을 때는 그러니까 그 전 단계에서는 별 증상이 없으시고 이제 심해졌을 때는 다양한 증상을 느끼게 되는데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거는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남성 불임 관계된 거고 네. 또 하나 이제 피가 많이 몰리면서 생기는 이제 음낭의 처짐
그리고 통증. 네, 주로 통증은 묵직한 통증인데 네. 심한 운동을 하거나 뭐 그런 경우에 더 심해지는 통증이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는 좀 피가 잘 빠지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불편감은 좋아지는 네,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고안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네. 이제 땀이 많이 찬다든가 습진이 잘 생기는데 잘 안 난다든가 사타구니 부위에 네, 이런 증상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정맥류는 뭐가 원인인가요? 왜 생기는 건가요? 네, 저희 환자분들도 그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네. 보시면 그래서 남자분들 대부분은 뭐 어렸을 때 축구공을 한번 안 맞아본 사람 없고 뭐 네. 태권도 하다 맞아보고 이러는데 근데 그런 걸로 인해서 생긴 게 아니냐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계정맥류는 대부분 선천적인 이유 때문에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이제 고안에서 빠져나가는 이제 고안 정맥이라는 정맥이 있는데 그 정맥에는 판막이 있어서 네. 피가 거꾸로 역류하는 걸 막아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선천적으로 그 판막이 발달이 안 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판막이 발달